안녕하세요. 전자회로 실험 13분만 11조 장성진 최재현입니다. 저희는 OPMF 비반전 주파수 응답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한 이론과 시뮬레이션, 실험 과정, 실험 결과에 대한 논의, 후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PMF 비반전 증폭기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OPMF의 주파수 응답 특성은 유한한 개방 회로 이득과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집니다. OPMF를 사용한 반전 및 비반전 증폭기의 주파수 응답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험에서 사용된 LM385 OPMF는 1MHz의 단위 이득 대역폭을 갖습니다. 반전 증폭기는 입력 신호 VS는 비반전 단자로 인가하고 출력 신호 V0는 저항 R2를 통해 반전 단자로 귀환합니다. OPMF 비반전 증폭기 페로프 전압 이득 공식은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페로프 이득이 클수록 대역폭은 작아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비반전 증폭기의 주파수 응답 특성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비반전 증폭기의 페로프 이득과 대역폭의 관계는 위의 그림의 비반전 증폭기의 특성과 동일합니다. 페로프 이득이 10 이상일 경우 위와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페로프 이득이 클수록 대역폭은 작아지는 페로프 이득과 대역폭 사이의 교환 조건이 존재합니다. 아래와 같이 OPMF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용 OPMF는 내부의 출력 단위 푸시풀 구조를 갖기 때문에 최대 출력 전압은 전원 전압보다 약 1에서 3V 정도 작습니다. 레일 투 레일 OPMF는 출력 전압 스윙이 전원 전압의 수십, 수백 mV까지 얻어지도록 만들어진 소재입니다. 이는 플러스 5V의 단일 전원을 사용하는 회로에 일반적인 OPMF가 사용되면 출력 전압의 스윙은 플러스 마이너스 1, 2V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OPMF는 또한 BIFET OPMF와 BIMS OPMF로 나누어집니다. 입력단 차동 증폭기는 전압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또는 산화막 반도체 전기장 효과 트랜지스터, 2단과 출력단은 BJT로 만들어집니다. 입력단이 FET 소자로 만들어지므로 매우 큰 입력값을 가집니다. 임피던스를 가지며 입력 바이어스 전류는 매우 작아서 입력 바이어스 전류에 의한 영향을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득단과 출력단은 큰 이득과 전류 구동력을 위해 BJT로 구현됩니다. OPMF 비반전 주파수 응답 실험에 관한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반전 증폭기의 주파수 응답 특성 해석하기에 대한 피스파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세팅을 화면과 같게 해줍니다.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LM358-101TI를 추가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저항을 추가해줍니다. 다음으로는 VAC를 추가해줍니다. GND를 추가해줍니다. 다음으로 VEE와 VCC를 추가해줍니다. 이제 선들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R2의 값을 99K로 바꿔줍니다. 이제 옆에 도선 하나를 더 그리겠습니다. VDC 2개를 추가해줍니다. 다음으로 GND를 하나 추가해줍니다. 다음으로 VCC와 VE를 추가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이어줍니다. 완성을 했다면 피스파이스를 눌러서 마커스에 들어가 어드밴스에 들어가서 맨 위에 뜨는 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화면과 같은 파형이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험이고 이제 두 번째 실험으로는 R2의 값을 99K가 아닌 9K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형이 다음 화면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OPMP 비반전 주파수 응답 실험 과정과 실험 결과를 담은 영상입니다. 실험을 위한 장비 설정입니다. 파워 서플라이의 왼편에서는 플러스 16V를, 오른편에서는 마이너스 16V를 만들어줍니다. 함수 발생기의 파형은 정형파를 사용합니다. 주파수의 값이 변함에 따라 오실로스코프에 출력되는 파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합니다. 주파수가 5kHz일 때의 파형입니다. 주파수가 5, 10, 20, 40, 100, 200, 400kHz로 변함에 따라 오실로스코프에 출력되는 파형의 증폭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강의 교환에 부품 배치도를 참고하여 브레드보드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위와 같이 브레드보드에 부품을 연결한 후 신호 발생기와 파워 서플라이, 함수 발생기를 각각 연결해준 결과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은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산 증폭기 비반전 주파수 응답에 관한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의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피스파이스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입니다. R2가 9K옴일 경우 99K옴일 경우를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그 결과 R2가 9K옴인 경우에는 약 30kHz부터 주파수가 떨어지지만 R2가 99K옴인 경우에는 저항의 크기가 커서 3kHz에서 주파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저항의 크기가 클수록 주파수가 작은 값에서 그래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로를 구성하여 실험한 결과입니다. 주파수를 5, 10, 20, 40, 100, 200, 400kHz로 변경하며 실험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주파수가 커질수록 진폭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실로스코프에 표시된 첨두치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의 진폭이 줄어들며 그에 따라 첨두치의 값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한 고찰입니다. 먼저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첨두치가 줄어드는 이유를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노이즈 및 왜곡으로 고주파에서는 기존의 노이즈와 왜곡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OP앰프 내부 노이즈, 왜곡, 인접한 회로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한 대역폭 특성으로 실제 사용되는 OP앰프는 무한한 대역폭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고주파에서는 증폭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 중 발생한 오류와 해결 방법입니다. 함수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를 브레드보드에 연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실로스코프에서 아무런 파형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고 브레드보드를 재구성하여 실험한 결과 제대로 된 결과값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후기입니다. 먼저 저는 주파수를 변경함에 따라 오실로스코프에서 출력되는 파형의 진폭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실험하고 오류를 찾는 과정이 직접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는 뿌듯함뿐만 아니라 회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장비 사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어 유익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실험을 위한 장비가 부족하여 다른 조의 실험 장비를 빌려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점입니다. 각 조별로 제공된 실험 키트만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실험을 위한 장비가 좀 더 넉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회로의 기본 개념을 복습하고 피스파이스 사용법을 익혀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회로들도 직접 제작해보는 과정을 통해 피스파이스 사용법을 익힐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팀원 최재원의 후기입니다. 원하는 파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함수 발생기에 정확한 값을 인가한 뒤 전원 장치에 올바른 값의 볼트를 인가하여야 한다는 점과 원하는 값에 오음이 없는 경우에는 직렬 또는 병렬 연결로 저항의 값을 계산해 꽂아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채널에 연결한 프로브가 흔들리면 파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값을 확인하려면 꼭 프로브를 제대로 연결한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과 고장난 프로브나 칩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실험 부품이 전부 멀쩡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집에서 실험했던 회로들을 피스파이스로 그리며 회로의 구조에 대해 다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로의 종류도 함께 공부하며 실험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OP앰프 비반전 주파수 응답 실험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